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 또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등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증시 오늘도 혼조세를 보였고요.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일단 짚어보고요.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를 비롯해서 네.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슈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경기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요소들을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추가 경기 부양책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트윈데믹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이렇게 세 가지 불확실성이 다음 달은 돼야 해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지금 뭐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재확산, 미국 대선 크게 이 세 가지인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대선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불확실성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네, 미국 대선의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예. 점인데요. 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사전 투표 참여 비율을 보면 민주당원이 공화당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사전 투표 개표 이전과 이후의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여지가 높아졌습니다. 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를 했듯이 우편 투표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할 경우 11월 3일 대선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초유의 사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 혹은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추가 부양책을 뭐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로 가는 불확실성으로 또 이어지잖아요. 네. 연내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네, 선거 결과는 물론이고 이 개표 관련 불확실성으로 당선자의 확정이 지연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 경기 부양책의 실시 역시 지연이 되면서 연내에 이뤄지기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이 지연이 되면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둔화시킬 우려도 있고요. 이게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리면서 경기가 더욱 침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조어는 아닌데 좀 생소한 용어에 트윈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뭔지 봤더니 미국, 유럽 지역의 네. 코로나19 동시 재확산을 두고 트윈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이 지역들은 지금 코로나 확산세는 어떤 겁니까? 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9천 명을 넘어서면서 예. 7월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를 했고요. 도시와 지역별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엔 밤에 돌아다니면은 벌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경기 회복세에 결국에는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다시 급증은 하고 있지만 치사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글로벌 경제가 이미 코로나19와 공존하는데 적응을 한 상태고 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제한적 이동 제한을 하더라도 전면적 이동 제한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분기와 같은 경제적 쇼크가 다시 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트윈데믹 사태가 앞으로 커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전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유한타 증권의 정환일 연구원이 관련 코멘트 주셨습니다. 트윈데믹 뭐 이렇게 해도 8월 달에 2차 팬데믹 오면서 그 지표 확인해 보면은 소매판매라든가 한국도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경제 주체들의 소비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초에 발생했던 그런 충격만큼의 영향력은 적어도 경제 지표 내에서는 좀 예전보다는 1차보다는 좀 적다. 사실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 지금 희망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이러다 보니까 백신, 치료제 관련 부분이에요. 뭐 네.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는 굉장히 큰 안정을 줄 수 있을 텐데 언제쯤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시장에서 좀 나옵니까?
네, 그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지금 독일 바이오엔텍이랑 개발 중인 백신의 긴급 승인을 이르면 11월 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고요. 예. 또 모더나도 11월 중에 최종 임상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낙관을 했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이 되고 긴급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장 올해 백신 보급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11월 중에 이렇게 발표가 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뉴스들이 시장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원이 코멘트 주셨습니다. 백신 개발 자체가 뭐 실패로 돌아갔다든지 하면 뭐 다시 코로나 상황 자체가 뭐 당분간 수그러들기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요. 뭐 백신 개발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내년에 어떤 경기 흐름이라든지 코로나 어떤 확산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좀 증시나 뭐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 연구원은 지금 이제 내년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당장 궁금한 거는 이번 주잖아요. 네. 많은 증권가에서는 박스권 장세를 연 주말부터 해서 계속 지배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면서 우리 증시 하방 압력이 이번 주에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왔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주 증시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 증권가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2,320에서 2,420선입니다. NH투자증권이 2,320에서 2,400선을 제시했고 한국투자증권이 2,340에서 2,420선, 하나금융투자가 2,330에서 2,410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곤 연구원이 코멘트 주셨습니다. 시장이 지난주까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 오늘 뭐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시장은 당분간 좀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매력이 조금씩 생겨난 종목군들이 있어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큰 방향성을 나타내기보다는 당분간은 계속 등락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리하게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좀 더 이어지는지 그리고 주 후반부에 있는 그 대통령 후보 미국 토론 이런 부분들이 좀 대외적인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들이 증시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곤 연구원의 지금 코멘트까지 들어봤는데 왠지 우리한테 좀 조심스럽게 비밀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데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 보니까 최근에 매도세로 좀 일관을 하고 있어요. 많이 악화된 것 같은데 박스권 장세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개미 투자자들이 수급이 최근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약 44조 원을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8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매도 규모는 1조 7,500억 원에 달합니다. 본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연말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도 있으나 신용융자 잔고 부담과 당국의 신용대출 월 2조 원 한도 규제, 또 3억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이슈가 매도 압력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주목할 만한 업종을 꼽아주는 게 또 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적 개선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 주도주로 불리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IT, 가전,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3분기 실적 역시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미국 대선 이후 경기 회복이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NH투자증권의 노동길 연구원이 코멘트 주셨습니다. 업종 자체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수익률 방향성 자체가 나빠지면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연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이 미국의 소비재 정도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소비재는 자동차 아니면 IT, 반도체 이런 종목 꼽을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미국 소비주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종목들, 우리나라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반도체,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종목들입니다. 예, 자동차 오늘 뭐 잘 나왔다, 트리플 증가세 나왔다고 하는데 반도체 휴대전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주간 증시 전망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양한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